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스닥은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좀 장중에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급등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오늘 수급 주체들이 조금 변동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 그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네. 그 급등하는 주체가 조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이 아니었죠. 시가총액 상위가 올라가긴 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전기전자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 음,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음, 네, 정말 뭐 미쳤다는 표현이죠. 미친 듯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미친 듯이 네, 올라갔고, 네네. 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반등이 좀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네네. 코스닥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던 게, 예, 예. 외국인이나 기관 쪽 매수가 음. 들어간 게 바이오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갑자기 또 또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또 그렇죠. 생기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이 후퇴가 될 것이다부터 음, 시작해서 이제 뭐 음, 백신이라든지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냉정하게. 변이 바이러스가 네네. 2020년 3월처럼 코로나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다 이제 네. 방역 조치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음, 같은 경우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음, 또 백신을 통해서 또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뭐, 네네네.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더라도 한 7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막 확산이 돼가지고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그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그게 늘어나고 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네네. 자, 요거는 이제 한계점이 있죠. 음,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네. 또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보시면 그동안 계속 내렸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상황들, 음, 약간은 뭐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음, 하고, 음. 또 이번에 나가는 반등들이 기술적 반등이 국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뭐 차트로 네, 보니까 네, 2020년 3월에 이제 다 모든가 하락할 때, 네. 진단 키트 뭐 대표적인 시젠 같은 종목들은 그죠. 상한가 치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나 있는 또, 상태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와 비슷하다. 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네네네. 뭐 이제 기회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2020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의 영광은 네, 네. 과거로 그냥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백신도 없는 상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음, 지금은 뭐 마스크 안 끼면은 일단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게 네.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마스크 일단 무조건 껴야 되는 음, 상황이기도 음, 하고 음, 또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이제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음,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음. 분명히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네, 다르다. 예, 이건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고는 있습니다. 주가에 투자하시는 분은 과거처럼 해줬으면 좋겠다지. 거의 그렇죠, 현재 그렇죠. 상황이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런 네네.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하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음,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종목 진단 해드릴 때도 네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단기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왜냐면은 그렇죠. 네네. 단기적 반등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일단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네. 단기적 반등은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제 음, 장기적으로 뽑아서 뭐 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뭐 10만 원인데 목표 주가 뭐 100만 원 간다 뭐 또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헐. 그렇게 되면은 네. 이거를 사실 여기에 넘어가시는 분도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없으셔야 될 텐데요. 네. 네, 없으셔야 될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기회다. 네. 네, 아니면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이제 물타기가 막 들어가시죠. 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 또 이제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제한적인 요소를 만들게 되면 주가도 네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셔야지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바이러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노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음, 자금이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그쪽 주식들이 상승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소비주라든지 이런 것들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네네. 지금 그러니까 뭐, 예. 약간 이제 주가적인 흐름들이 조금 음, 변해 있긴 하다. 음,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전체적인 어떤 백신에 대한 것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적심 또 1차 접종, 2차 접종 백신도 맞아야 되고, 또 이제 또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으면서 제약주도 뭐 들썩이긴 했는데, 뭐, 네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음, 상식적으로 아신다면, 그걸 주가에 또 그대로 반영을 하셔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이게 드리네요. 카카오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네네네네. 오늘 지금 카카오가 너무 카카오가 많이 오르긴 했죠. 6.6% 오늘, 네, 네. 이게 17만 뭐 찍었네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네네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늘 다 카카오를 팔았어요. 아이고야, 예. 네. 음, 다 팔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음, 얼마 전에 음.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려잡았다. 뭐 20만 원까지 간다. 아이고야. 뭐 그 이상 간다. 그러면서 네. 계속 이제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좋은데 니들은 왜 파니? 아, 좋은데 판이. 네, 좋은데 왜 파니? 이런 걸 해야 되죠. 네네네. 좋은데 왜 팝니까? 아직 음, 목표가 오지도 않은데 왜 팔고 있어요? 네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개인들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죠. 음, 일단 올라가잖아요. 리포트 네네. 좋게 나왔잖아요. 목표 주가가 네네네. 많이 남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막 들어가는 거죠. 음. 오늘은 카카오 쪽에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양봉을 네. 보고 안 따라 들어가면은, 그건 좀 이상할 것 그, 뭐,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면 오늘 같은 날은 좀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갖고 오는 생각을 것들은, 네, 해보는데, 줄여본다. 뭐,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매도를 하기는 또 이제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렇습니다. 더 갖고 있으면 더 네네.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되 음,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제 음, 뭐 음봉이 나온다든지 뭐 주가 네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네. 그 시점에서 매도를 꼭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 내일 변동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뭐 하루 이틀 올라가다 또 빠질 수 있는 건데 음, 지금 매수해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팔 것인가 내일 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지 음. 지금 시점에서 뭐 리포트 참고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가시면은 그거는 또 네, 물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음. 13만 5천 원대 이제 액면 분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근 한 3, 40%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한 상황에서는 60% 정도 올라간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급등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이버도 뭐 똑같이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이제 카카오에는 좀 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시총이 네네. 뒤집어질 것이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네이버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제 저항대를 또 뚫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카카오는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럼 이 네.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음, 네이버가 지금은 카카오보다 더 매력적이 됐어요. 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는 아니고 카카오가 매력적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카카오가 많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됐고 네네. 네이버가 오히려 매력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급 동향에서도 그게 나올 거예요. 네네. 카카오는 매도하지만 네이버는 기관과 외국인 다 매수하거든요. 아, 최근에 또 매수를 또 진행을 네네네.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런 포지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음, 조금 낫죠. 음. 그러면 아 카카오를 살 것인가 네이버를 살 것인가 꼭 둘 중에 하나 사야 되겠다. 이 세상에 주식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네이버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양자택일을 해야 네, 되면은 그렇죠. 전체적인 큰 자금의 흐름도 참고를 해서 그 네네. 다음에 주가의 어떤 이격도 얼마나 그렇죠. 급등했느냐까지 네. 따진다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가장 음,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네네네, 올라갔느냐, 또 네네,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셔야 되겠죠. 핵심 요소가 이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네네. 접근하실 때는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그러니까요. 40만 원, 카카오나시까지 20만 원이 안 됐으니까 이거 지금 사서 40만 원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또 네. 또 계속 많이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런 생각을 또 쉽게 하시는데 어떤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수급 상황들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주식도 선택의 연속이다 보니 그렇죠. 뭐 선택을 내가 해야 되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개인들의 매수가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예예.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굉장하거든요. 요즘은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몇 조씩.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올라가는 거 봐봐. 매수하지 말랬는데 왜 올라가?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전부 다 개인들의 매수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내려갈 때 굉장히 큰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매수해놓고 매도를 못하게 되죠.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추세를 제대로 못 따라가게 되면 뭐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1월 달에 있었던 삼성전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뭐 좋은 종목인데 샀는데 물린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흘러내릴 때 계속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고만 있고 오늘 같은 날 못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누가 주체인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월 달에 삼성전자의 매수 주체는 단연코 개인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죠. 지나온 과거를 짚어보면서 주가의 네네. 흐름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신다면 좀 재밌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알게 되실 거고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시장은 여전히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중에 시총 상위주,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역할이 굉장히 컸다.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소비주들은 좀 답답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또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방역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기본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